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를 처음부터 주시다니.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YWCA 연합회 싱크머니 위원회 위원장 하미경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특히 토요일 아침 이렇게 일찍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을 이끌 주체인 청소년들이 지역의 공동체 이슈를 찾아내고 운동 주제들을 금융, 경제와 연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함께하는 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2달 정도를 청소년들과 함께 저희들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있고 우리 팀별 멘토들 역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축구하고 같이 좋은 행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류나 메리킹 대표님, 박경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연계팀 팀장님, 이수진 한국 YWCA 연합회 대학청년Y 회장님, 이은열 파인드팡 대표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 예, 힘든 자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엽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협력실 실장님, 김미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부장님, 김은호 한국시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과장님, 김보람 코끼리협동조합 대표님, 그리고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 YWCA 연합회 백혜진 청소년 자문활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멘토 자문단으로 2달 가까이 함께 참여해 주신 문경, 문헌규, 양선아, 유은기, 이고은, 이민아, 조은주, 현유리 총 8분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활동가 선생님들도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대회 현장에 30여 명의 청소년 참가자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YWCA와 금융, 경제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먼저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오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만세 참 YWCA는 이름 짓는데 뭐 있어요. 청만세 만세만도 좋은데 풀을 청이라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그야말로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원영희입니다. 반가워요. 아는 얼굴도 좀 있네요. 여러분들 그 이름들 보면서 와,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느리지만 착한 팀 굉장히 다가오는데 예. 하여튼 그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YWCA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 물론 우리 시티은행에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또 이런 그 시간이 또 어렵겠죠. 예, 참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격려사 겸 그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청만세
대회를 열고 경제와 금융을 통해 여러 청소년들과 만나는 기회가 되니 더욱 의미가 큽니다. 먼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싱크머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시티은행 관계자분들과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먼 걸음을 해 주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계문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해 주시는 그 심사위원님들,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에게 2달 넘게 애써주신 멘토 자문단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프로그램 계획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은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이나 사회의 이슈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대회입니다. 경제, 성평등, 청소년 활동, 평화, 환경 등의 5개의 주제로 공모했는데 이 주제가 사실 YWCA가 생각하는 가치와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전달하고자 가치와 청소년들이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치는 금융 경제 영역과 접목시키며 생활 밀착형의 금융 경제 모델을 발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환경 청소년 활동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참여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 어른 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YWCA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청소년 여러분들과 청만세 경제편 대회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번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희망, 자부심을 주고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 대회를 함께 준비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참여해 주신 내빈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펼치는 한국 YWCA 여러 운동과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시간 보내세요.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이계문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원영희 회장님께서 너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하민경 위원장님께서 이 청만세 참 저도 이게 처음 봤을 때요. 이름이 너무 멋지다.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세상, 지속가능한 세상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늘 주말 오전인데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제가 방금 이렇게 잠깐 앉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발표하고 서로 경진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준비하는데 아주 이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해서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내 이웃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YWCA에서 이런 청만세 경제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본선에는 8개 팀이 와 있고 근데 예선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거로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베트남에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겪고 계시겠지만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고 있죠. 지금도 마스크를 뭐 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은 적어도 내년 후반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오늘 유튜브로다 또 생중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학생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제대로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금융에 대해서는 더 어렵습니다. 혹시 금융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아는 바들이 한번 설명할 수 있겠다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금융이 뭐다? 뭐 그냥 아는 대로 뭐 또 정답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누구 없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계신 학생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이 뭘까요? 몰라? 우리 다 씩씩한 학생들인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네. 제가 경제나 금융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못 갔어요. 이제 작년까지는 대학에 15군데, 서울대를 비롯해서 15군데 가서 특강을 했고 심지어는 여기 고등학교에도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꼭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금융이 뭔 줄 아시냐? 대부분이 잘 모르죠. 근데 금융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내 이웃에 또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느리지만 착한 팀이든 또는 여기 구해줘 홈즈리스인가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조사하고 그 좋은 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거기에 또 이제 우리 멘토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지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에 관한 얘기죠. 돈이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스티브 잡스나 워렌 버핏이 또 얼마 전에 운명을 달리하신 이건희 씨도 세계적인 부자지만은 하루에 밥 5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3끼 먹죠. 또 2끼 또는 3끼 먹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꼭 많다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25 직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저도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80불이 채 안 됐었습니다. 세계의 극빈국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32,000불 정도 돼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경제 강국이 된 원동력이 뭘까요? 결국은 경제적인 힘이죠. 어쨌든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한테 분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관한 문제는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지만은 필요 조건은 되는 거죠.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 개인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웃에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무조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경제적 문제 또는 금융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하루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안 그럴 경우가 많겠지만 요새 대학생들 보면요, 매일 학교 갈 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들고서 학교 가고 이러는 게 그 한 잔에 4,100원입니다. 그 4,100원을 1년을 모으면요 140만 원 정도 돼요. 만약에 내가 그 4,100원을 안 쓰고 나는 좀 저축을 해야 되겠다. 매일 4,100원씩 저축을 하면은 한 140만 원 정도 돼. 2년 되면은 이자까지 하면 29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그럼들이 여러분들이 요새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맥북을 살 수 있죠. 290만 원 정도 되면.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소비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선택의 문제거든요. 소비를 뭐 남들 보기 멋있게 저기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학생활, 물론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미안하지만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학 4년 동안 어떤 사람은 만약에 매일 4,100원씩 모았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4년 되면은 한 600만 원 넘거든요. 600만 원에 목돈을 쥐고 나오는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바해서 그냥 그대로 쓰면서 소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졸업할 때 누구는 목돈을 가지고 나오고 누구는 그냥 한 푼 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선택에 관한 문제죠. 누구나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25 이후에 1인당 GDP가 80불도 안 되는 극빈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10대 경제 강국이 된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전략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제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인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또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는 더 넓게 보면은 우리 국가를 위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인류 사회를, 우리 YWCA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모토가 이 정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얼핏 우리 저기 회장님, 예? 정의, 평화, 생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탕이 뭐예요? 결국은 경제적인 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경진대에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저는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낸 분들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성과를 냈든 안 냈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특히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아까 여기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거니까 그런 이웃을 위한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길게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돈에 관한 문제다. 금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시티은행에서도 와 계시는데 시티은행이라는 게 뭐예요? 은행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돈을 예금을 받아주고 대출을 해주든가 또는 카드를 발급해준다든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돈인데,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의 성질이라든가 돈의 움직임이라든가, 돈도 가치가 있잖아요. 이자가 있고, 이자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물건도
어떤 때는 물건을 더 사는 게 낫고 또 파는 게 낫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원리라는 게 결국은 복잡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우리 삶에 관한 문제고 여러분들 행복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청만세 제 1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인재로 앞으로 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원영희 YWC 회장님과 하민경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진짜 귀한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서로 또 격려하고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좋은 추억 또는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이계문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토요일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토요일 날 행사를 하시나요? 저희 YWC에는 저희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능한 시간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비자 위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모든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저희 격려사 하시는 분들, 축하사 하시는 분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청소년 위주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참가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그동안의 활동을 보니까 오늘 일정이 사실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참가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한 활동 직접 본인들이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2달 동안의 활동인데 다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응원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코끼리 협동조합 김보람 대표님께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야호 해방이다. 제가 잠깐 저는 광주에서 왔고요. 오 뭐가 깨졌네요. 어쩔 수 없지. 네 안녕하세요. 코끼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8월이면 거의 100일 정도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보니까 괜히 저도 덩달아 뭉클하고 와 여기 있는 분들이 언젠가 내가 굉장히 성인이 돼서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제가 긴장하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부제로 한 게 우리가 만든 든든한 사회 도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저는 협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저랑 오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창업팀들 같이 그 사람들이 만든 사회 도전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협동조합을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돼가는데 협동조합은 5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 친구들하고 창업팀을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돼가는데 고등학교 때 만난 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웃으면서 그냥 동아리처럼 하던 게 딱히 뭐 와해될 일이 없어서 쭉 지속해 왔던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뭐 하는데요? 저희 메이커들이에요. 혹시 메이커 들어봤어요? 얼추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냥 감으로 뭐 만드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떤 거 만들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와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재밌어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왜 이런 표정을 보통 좀 짓는데 어떤 거 만드냐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획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뭐 이래요. 이러니까 네? 되게 뭐라고요?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이러면은 그러면 하는 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물건도 만들고 뭐 글도 쓰기도 하고 공학을 연구하면서 인문학을 탐구하고 예술로 표현을 해요. 이러면 더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 진짜 어렵네요.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돈은 혹시 벌어요? 아까 금융 얘기하셨는데 돈은 혹시 버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거면은 서울이 아니니까 되겠지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에 활동하니까 그럼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볼지 하면서 아까 같은 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사업을 쭉 지속해 왔던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까까지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되지 않을 자유를 좀 보장받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것으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N개의 활동을 펼쳐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 들어봤어요? 우리 미래의 주인이었고 새싹이었던 어린이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을 계속 살아오면서 저는 청년까지 너네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상을 바꾸라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되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는데 뭐 내가 주인이어야 바꾸죠.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딱히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바꾸죠. 돈이 있어야 뭘 자본이 있어야 뭘 때려 부수든 아니면 새로 짓든 뭘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라고 이거 한 몇 해째 매일같이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라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쁜 폰트 다 깨졌네.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에 있는 멘토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선 네가 살고 있는 지역, 네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 그곳의 역사, 문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걸 하게 돼요. 코끼리 쇼라는 건데 너네가 세상을 바꾸는 게 그렇게 고민이니까 이걸 가지고 컨퍼런스도 해보고 콘테스트도 해보고 토크 콘서트도 해봐. 이걸 굉장히 하나의 쇼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쇼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요. 뭐 내가 소비를 하면 소비한 만큼 소외계층한테 도움이 되는 돈이 그대로 가는 뭐 그런 카드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달의 위성을 목성을 옮겨가지고 달의 위성을 만들겠다라든지 그냥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가득가득 모였어요. 여기에는 제한도 없고 아무 규제도 없어서 청소년 한 중학생부터 그리고 한 60대 분들 시니어까지 쭉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행사에도 이거 발표회도 형식이 없으니까 막 대리 발표 하시는 분도 있고 뮤지컬 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만 띡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근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사람들 생각이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엉뚱한 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들 지나치는 생각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지금은 학교에 있으니까 막 상 받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학에 지나서 보면은 상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찾아서 달라고 해야 받거든요. 근데 연말이 되니까 막 청룡연화제도 있고 연예대상도 있고 상을 다 받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드레스 입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박수치면서 보고만 있어야 되지? 근데 나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저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워드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같이 모여서 처음 이런 사회에 발이 디뎌본 사람들한테는 뭐 좀 하려다가 받은 상을, 그리고 무모하게 무작정 도전해본 사람들한테는 될 대로 되라 상을, 그리고 이렇게 팀들 있잖아요. 그러면 팀 대표가 있었을 거예요. 대표 말고도 이 팀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같이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준 동료한테는 알게 모르게 대상을, 사실 이건 노리고 제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쓴맛 보고 받은 상은 올해 진짜 고생했다. 너 참 돈도 많이 쓰고 마음도 많이 아팠다라고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상금을 5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돈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막 찾아갔어요. 세상을 바꾸라면서요. 그러면 뭐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그 처음에 한 분한테 갔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주셨죠. 근데 좀 억울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한 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옆에 분한테 또 가서 10만 원씩, 30만 원씩, 5만 원씩 받아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저희 운영비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다 상금으로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한 100명,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상을 하고 자기들끼리 자천도 하고 추천도 해서 직접 뽑은 거니까 너무 재밌어서 해마다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도 쭉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 또 만나봤으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코디자인 캠프라는 걸 열었어요. 이거는 제가 협동조합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일단은 그냥 창업을 하면 막 매출로 평가받아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일단 커뮤니티 기반이고 의사결정도 무조건 대표 중심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 좋은 거다. 일단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끼리 그냥 논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 라고 해서 협동조합에 공부를 했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 놀고 입고 자고 이러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는 해커톤을 진행을 해요. 전국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릿했던 게 여기에
이게 2013년에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팀들 중에 실제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역추적하면 정말 재미있는 자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고기도 자주 먹고. 그때는 막 돈이 없으면 스타벅스 4,100원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안 먹었거든요. 막 2,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막 이랬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늘 광주에만 있었는데 서울, 부산, 대구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리고 막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1, 2년 놀듯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를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지라고 조금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아까 저희한테 사회를 가르쳐준 멘토가 너희가 왜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해? 너가 이런 거 못 해버리라는 이유 있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일단 해. 이 말은 제가 어쩌면 언젠가는 꼭 굉장히 따뜻하게 내지는 굉장히 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이 말로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고 진행을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지역에서 잘 사는 청년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보자. 왜 맨날 서울로만 서울 왜 가지 않아? 서울에서 프로젝트 하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이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될까?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라고 고민하다가 근데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저기서 어느 마을에서든 잘 사는 청년이 되면 내가 그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광주에 있는 구도심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단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곳이에요. 카페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동명동이라는 독리단길로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아기자기한 골목에 구도심 한가운데 3개층짜리 건물을 빌려요. 막 월세도 못 냈던 애들이 빌려가지고 1층에는 카페, 그래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고 2층에서는 뭔가 생각한 걸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열고 제작소를 공방을 열고 3층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자고 갈 수 있는 방 5개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열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먹고 놀고 일하고 자고 갈 수 있는 걸 다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한 500만 원 됐으니까. 커피 팔았다가 술도 팔았다가 뭐 빵도 팔았다가 막 교육도 나갔다가 뭐 제작 의뢰도 받았다가 굉장히 많은 일을 이렇게 벌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걸 깨달아요.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임대료가 더더더 올라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새 마을을 찾아서 저는 사회실험 공간 역이라는 공유 공간을 운영을 하게 돼요. 작년에 열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아까 있었던 걸 더 훅 늘렸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라든지 뭐 우리 현수막 뽑는 디지털 프린터라든지 뭐 각인하는 레이저 커터도 있고 목공 장비도 있고 용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자기도 굽고 유리도 자르고 할 수 있는 모든 제작실을 여기다 다 넣어놔요. 이렇게 모았던 건 제가 그동안 월급을 거의 안 가져가고 기계를만 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모으고 위층에 이게 4개층짜리인데 위층에는 지역에 있는 혁신가들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사무실을 내어줘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랑 뭐 커뮤니티룸 그리고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욕심껏 채워가지고 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10개 정도 팀이 같이 쉐어를 하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장비는 한 100개가 넘거든요.
이렇게까지 넓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요 3D 프린터 딱 한 대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호기심에 페이스북에서 3D 프린터 댓글 제일 많이 달리고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줄게요 라고 한 그 이벤트에 그냥 호기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글을 남겼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요 프린터 한 5년, 6년 전에 받은 걸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덕분에 열심히 저희가 한번 3D 프린터 아무도 있지 않을 때여서 이거 직접 분해도 해보고 또 직접 출력도 해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했나 봐요. 야, 나도 좀 가르쳐 줄래? 얼마 줄게. 야, 나 이것 좀 만들어 줄래? 얼마 줄게. 야, 너네 이런 거 있으면 이런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 이거 너네 좀 갖다 써. 이러면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진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그런 데 욕심이 있었어요. 사회 이슈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광주는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특히나 5월에는 매일같이 집회가 있고 매 시간마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집회로만 다 전달할 수 있을까가 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침 그때 그 한일협정이 있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좀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소녀상을 그려가지고 레이저 조명을 만들었어요. LED 조명을 만들었고 이거를 그냥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도면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카카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다음 카카오로 개편을 했는데 스토리 펀딩을 한번 올려주는 게 어때요? 굉장히 짧은 시간 올렸는데 금방 1,000만 원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소리 한번 내보고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왜냐면 수요 집회 가기에는 우린 너무 머니까. 그거 하려고 막 왕복 10만 원 차비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한 건데 이게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국에 가니까 거기서 또 연이 나와서 이게 실제로 일본에도 가고 유엔 대사들한테 선물로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했더니 그냥 우리 지역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로 목소리가 퍼져나가네? 굉장히 재미있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다 펼쳐볼까? 라고 생각했더니 우리는 기술을 잘 알지 못했던 일반인이지만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아까 경품으로 받았던 3D 프린터를 분해해보고 탐구해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기술로 표현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소통을 해주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대기도 하고. 이건 저희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만들었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그리고 홀로그램 전시들이 뭐 이것도 재미있어서 만들었는데 전시해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해줬어요. 그리고 협동조합들도 만났어요. 이렇게 좀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너네처럼 협동조합 운영하고 싶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해마다 한 5개 팀 정도 만나면서 20여 개 팀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거나 시도하고 어쩌다 사랑하고 가볍게 시작하는 잉여 그라운드는 제가 지금 있는 공간, 사회실험 공간 여그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꾸 이상한 사회에서 자꾸 다치거나 아파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언제든 툭툭 털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도전망을 좀 꿈꾸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작업하는 게, 같이 협업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왜 자꾸 그렇게 협업을 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혼자서 더 잘할 수 있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답이 가장 만족스러운 답이 뭘까라고 매번 매순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세상을 새롭게 꿈꾸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꿈을 꾸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사진 찍는 시간입니다. 저희 네, 나오셔서 같이 단체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대회를 위한 구조물 제작과 발표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총 8팀은 각각 경제, 성평등, 청소년 활동, 환경 등을 주제로 2달 가까이 오늘 대회를 위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팀별로 계획서의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제안해 주실 주제별 전문 멘토 자문단분들이 이 과정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팀별로 논의했던 구조물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마지막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팀별로 주체적으로 지금부터 진행하시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팀별 제작 과정을 참관해 주시고 발표 역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란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표할 거는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사회 문화 예술 활동이 침체되었음을 합니다. 파란 색깔은 해결 방법입니다. 둘째는 한국 도민들의 환경의 주인공으로서 자신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셋째는 지역 사회 어린이들과 청소년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고, 네 번째는 지역 사회 어른들이 지나친 정치적 해석과 일부 어른들의 편견. 하고, 다섯 번째는 지역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섯 번째는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부모의 이혼 결과에 고통받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우리 기자단이 이번에 기부 활동을 했던 컴퓨터 지방의 사례처럼 한국인의 아빠와 베트남의 엄마의 사이에 태어난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베트남으로 온 아이들이 베트남 정부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아이들이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팀원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단 총괄팀장 김용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베트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베트남이라는 해외에 살면서 한국과는 좀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또 그 경험을 이번 대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팀은 오프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 이렇게 두 가지 홍보 활동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 활동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온라인 활동으로는 한글 홍보, 한국 문화 홍보, 북도 홍보, 남북 평화 통일 홍보 등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여 베트남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 산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남부 지역에 건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들에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한글 홍보, 한류 홍보 그리고 저희 팀의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인 가방 기부 등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인터넷 속도가 한국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줌과 같은 영상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근데 저희 팀은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건터 지역의 아이들인데 건터라는 지역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대면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희 팀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한 사진들입니다. 홍보 활동도 있고, 저희 멘토링 수업 자료들 이렇게 있고, 야외에서 저희 홍보 활동해서 이렇게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가방을 이제 건서에 약 258개를 기부를 했는데, 저희 이제 가방 사업가님께서 약 한 1,000만 원 이상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기부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 사진들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저희 기자단을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퍼플 되는 거죠? 파워퍼플 팀장 우지윤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지구 기자 환경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단 저희 결과물은 이렇게 구조물하고 앱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앱이라서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QR코드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앱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저희는 앱 내용은 바이오 에너지로 주로 앱을 만들었고요. 저희 앱 보시면 여기 한국어랑 중국어, 여기 영어로 해서 3개 국어로 네, 저희가 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자연재해로 버려지는 농작물,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한국과 해외, 앞으로의 환경 행복한 지구라는 이렇게 5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식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매스랑 바이오에너지로 들어가면 두 가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이오연료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아이콘 3개로 해놨는데 이게 각각의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도 색칠된 부분에 나라 사례들을 찾아왔고요. 브라질과 저희 나라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핀란드 이렇게 4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분석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저희 의견을 추가로 작성을 했고요. 앞으로의 환경을 들어가면 저희가 이거를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약간 앞으로 어떻게 더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 폰은 지금 안드로이드라서 지금 안드로이드로 해놨고 여기 노트북 화면에 있는 QR코드는 iOS 버전이라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앱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젝트는 일단 시작은 저희가 2달간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농가하고 기후변화를 좀 생각해봤어요. 최근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그만큼 얻는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에서 나오는 비닐하우스의 폐 비닐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붕괴로 의한 그런 폐기 농작물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 문제였던 플라스틱은 일단 플라스틱의 분해 기간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통 플라스틱 분해 기간은 약 70년이 되는데 이렇게 긴 기간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이것도 또한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기후변화로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점점 무너져서 복구 불가한 상태가 되고 그런 비닐들이 버려지면서 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워퍼프걸은 농가 비닐하우스 붕괴 잔해 비닐을 신소재로 바꾸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였던 폐기 작물이었습니다. 일단 폐기 작물은 연간 여러 번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폐기 작물의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이 되는데 이런 폐기 농작물들은 기후변화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농가들은 농작물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5-6번 수확을 해도 결국은 2-3번밖에 판매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많은 농작물들이 이유 없이 폐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폐기 작물들과 또한 기후변화로 폐기되는 농작물들을 모두 합쳐서 폐기 작물과 플라스틱을 사용한 신소재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워퍼프걸 환경 프로젝트는 긴 조사와 회의 끝에 결론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한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랑 일단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해서 얻어진 에너지로 직접 연소, 메테인 발효, 알코올 발효 등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을 3개 국어로 개발을 했는데 그런 국제화를 위해서 일단 영어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Pop Girls environmental project is made with the abandoned bottles and abandoned crops. These will be used by bioenergy, and the bioenergy is the fuels made by biomass, which is eco-friendly. And our project will be making the renewable greenhouse. Our material will be abandoned plastics and abandoned crops, and the main is the bioenergy. The bioenergy will be used with making renewable plastics, and this renewable plastic will be used with the abandoned materials, and also it will be biodegradable in short terms, and also it is the material, it will be not costly. So our Pop Girls project resolution will be these ones. 다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달간 긴 조사와 회의 끝에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한 비닐을 만들기로 했어요. 재료는 폐 플라스틱과 폐기 작물이 될 건데 바이오 에너지 설명은 제가 드린 자료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내용은 신소재 비닐하우스인데요. 재료는 폐기 플라스틱, 폐기 농작물들로 만들고요.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 플라스틱을 제조하여서 비닐을 제작할 거예요. 플라스틱을 재사용과 폐기된 작물들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비닐을 단기간에 자연분해 가능하고요. 저 신소재는 폐기물들 사용으로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요. 일단 이 구조물은 아직은 저희가 비닐을 개발하지 못해서 그냥 OHP 필름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설명 잠깐 드릴게요. 저희 프로젝트는 일단 기후 변화를 주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는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사용한 비닐과 또 이 비닐은 자연 분해되는 비닐로 저희가 구상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에 대한 경제적 장점은 일단 재료비가 폐기된 물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적은 비용으로 자연분해되는 비닐을 사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상용화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3개 국어를 사용한 앱을 개발함으로써 세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팀별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서 발표 듣고 어쨌든 한 팀이 끝나고 나서 다른 팀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자애가 무슨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냐? 여자 교복은 셔츠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남자 교복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펑퍼짐하죠. 그리고 여자 교복은 물론 바지가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치마라는 인식, 또 남자 교복은 바지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는 최종 결과물로 리플렛과 팔찌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의 이름은 보고 또 보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리플렛의 이름을 또라고 지었고요. 팔에 오래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팔찌 키트의 이름을 박이라고 지었습니다. 저기 리플렛은 저기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팔찌 키트의 구성품은 이렇게 표지랑 끈과 그리고 행성 펜던트, 연결 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완성품에 보시면 행성 펜던트가 있는데요. 이 행성 펜던트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 기호는 금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 이 남성 기호는 화성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또박이 팀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행성 펜던트를 사용하여 팔찌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 펜던트를 만드는 방법을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들어가서 제작하는 방법을 블로그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여기 단어들 중에 성차별적인 단어가 아닌 것은 한번 골라보실래요? 하나씩. 뭐가 아닌 것 같으세요? 최근 심각한 기후 변화로 뭔가의 균일한 모습가 무너져 복구 불가능한 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네. 정답은 딸부자와 예쁘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1차와 2차 설문조사에 모두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차 설문조사 질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살면서 타인에게 성차별적 발언 혹은 행동을 당한 적이 있냐, 또 가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당한 사람도 많지만 가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와 2차 설문조사에 공통된 질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성인식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2차 때는 저희의 리플렛을 보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줘, 그것도. 네, 저희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봤는데요. 만약에 이 활동을 지속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혹시 나다운이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네, 나다운이라고 성평등 교육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대표님도 저희와 같은 성평등 관련 키트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만약에 저희도 나다운과 같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995원밖에 안 든 팔찌를 3,000원 정도에 팔면서 수익을 얻게 되고 이미 청소년 대상자들한테도 구매한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성차별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사회는 언젠가 좋은 방향으로 번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끝이요. 네, 감사합니다. 두 팀의 열띤 그 설명의 현장을 보셨는데요. 네, 다음으로 웁시 팀과 마케팅 팀 나눠서 설명하실 건데 자리 먼저 좀 웁시 팀과 마케팅 팀은 정리해 주시고 나눠서 또 발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플라스틱 이런 정책 개선을 통한 문화 확산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영상 먼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가시겠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서울 창업허브라는 곳에서 견학을 가서 강의를 듣고 참여를 했던 그런 내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선 저희는 목차는 배경 그리고 정책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왜 지금 활동한 것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획 배경을 하게 된 계기는요. 우선 최근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역대 최강의 장마 그리고 역대 최강의 태풍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우리나라 이런 심각한 이런 이상 기후 이런 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다른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런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요인 중 6분의 1이 바로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재활용률을 올려서 저희가 순환을 올려서 이렇게 좀 순환을 올리면서 좀 효과를 그로 인해 녹이면서 발생되는 기체나 아니면은 안 좋은 환경 호르몬들을 낮추는 방식인데요. 그로 인해 저희가 생각한 방식은 바로 국내에서의 플라스틱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초반에 그 캠페인 약간 좀 기기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을 개선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사례를 되게 조사를 해보고 다 정리를 해본 결과 저희 나라는 분리수거를 하는 율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매우 적어요. 이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를 위해서 저희는 해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해외 정책과 그다음에 현행 법을 바탕으로 고안해낸 정책은 첫 번째로 수입이나 수출 시 플라스틱, 비닐의 과용을 규제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등의 포장재로 바꾸는 기업들에게는 지원금을 수여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하는 이유는 환경보호에 힘쓰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와 그다음에 환경보호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세 번째로 저희가 서울창업허브를 견학을 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종료되어서 안 돼요. 가서 대표님께 자문을 구하고 나서 조언을 구했어요. 그때 얻은 조언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색깔을 투명색으로 획일화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비닐 라벨 제거 절취선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갔던 노력들 보시면은 성수에 가가지고 대림창고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 인스타 많이 하는 친구들 알 텐데 성수역에 뭔가 개조한 곳들이 많아요. 성수역에 공장이 많은데 그 공장을 재개발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0대 컨텐츠 기획자 박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 자주 가시나요? 여기 다 자주 가시는구나. 근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은 10대, 20대에게는 정말 소외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은 로컬 시장 여행으로 재구성하여서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게 추천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저희에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로컬 시장은 따뜻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하여서 홍보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상인의 계정과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과 취향을 경험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수익화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시는 추진 일정과 같이 저희는 첫 번째로 국내의 로컬 시장 성공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면 이 서울 망원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SNS 홍보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없고 영국 버러 마켓을 통해 마케팅만의 색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후보 선정을 하였고 그 후보 선정된 3가지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신포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서울 망원시장을 벤치마킹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신포시장을 인스타, 페북을 취향별 키워드로 홍보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여기 저희 마케팅의 계정인데요.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는 첫 번째 저희가 직접 경험해본 12곳의 신포시장 상점을 이렇게 직접 찍어보고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포국제시장이 1883 신포국제시장이라고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저희는 또 포스팅을 해보았고, 세 번째로는 SNS 기반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방문자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또 원하는 것을 피드백 받아서 정보를 제공해드렸고, 네 번째로는 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서 게시글을 공유하고 태그하는 방식으로 신포국제시장을 간접 홍보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 시장 상인 인터뷰를 해보면서 상인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노력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예산 소요 및 집행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홍보비를 예산의 60%를 사용해서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대효과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기대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먹거리와 이동수당 그리고 숙박시설을 판매를 동반 촉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문객들이 직접 방문해서 찍고 SNS에 올린 것으로 크리에이터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이는 인스타가 저희가 올린 게시물들이 저희의 결과물인데요. 이 결과물과 그리고 SNS 유료 광고를 통해 저희는 저희가 노렸던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게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유료 광고를 통해 10,000건이 넘는 분들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인스타 아이디가 저희 아이디인데 팔로우 해주시면 선착순 5명만, 이거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드신 건데 이거 드릴게요. 제발 팔로우 해주세요. 너도 해. MARKET 그리고 언더바 TEEN이에요. 감사합니다. TEEN. EM. 네, N이요, N.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Q&A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없으시고. 저희는 이게 지속 가능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팔로워가 100명도 채 안 돼서 수익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포시장을 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많은 걸 올린 다음에 만약 팔로워 수도 증가하고 수익화할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파트너십 구축이나 홍보를 통해 수익화를 해볼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재활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의 든든한 서포터 구해줘 홈리스즈 송채연, 박주연, 신민경, 최선아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1 청소년이 참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마스크 제작 캠페인입니다. 프로젝트 2 18 어른 보호종료 아동의 꿈 응원 펀딩입니다. 녹화하는 시간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왜 우리 청소년이 노숙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대다수 분들의 최근 관심사가 코로나 관련이다 보니 주제를 정할 때 저희도 자연스럽게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관심이 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례를 검색하다가 노숙자들의 끼니 해결도 어려운데 마스크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어려움이 겪어서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한 노숙자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의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 이유는 청소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적어서 저희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에게 비대면 활동으로 안전하고 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 씨, 어떻게 진행을 해야 노숙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1 청소년이 참여하는 홈리스 분들을 위한 마스크 제작 캠페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녹사 지원센터에게 전달한 후 지역구 봉사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대회에 참여하여 받은 팀별 활동비 30만 원으로 마스크 제작 키트를 구매하고 홍보를 통해 마스크를 제작할 청소년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스크 제작물을 받고 청소년들에게 봉사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전 협조를 구한 노숙자 지원센터인 광야 홈리스 센터에게 마스크 제작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 홈리스 센터가 마스크 키트를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스크 키트를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구성은 안내 종이, 도안, 천, 미니 반지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끼니도 걱정인데 마스크는 사치라고 말하는 홈리스 분들을 위해 금손 시민과 홈리스 지원센터를 연결하여 노숙자 분들의 건강도 지키고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시간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봉사활동 경험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은 지역 신문과 교내 소식지를 통해 청만세 대회 수기를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홈리스 캠페인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저희의 공통 주제인 보호종료 아동 캠페인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즉 사정적 정의는 금융회사가 거래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의미 대신 저희 청소년이 생각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더욱 소외된 계층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집중하기로 하여 이들의 최소 생계권 보장을 위한 펀딩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혹시 보호종료 아동들은 정부에서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 청소년인 저희가 18 어른을 돕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려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 18 어른 보호종료 아동의 꿈 응원 펀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펀딩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확보한 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진행하고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리워드를 전달할 것입니다. 리워드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꽃 모양 배지, 다양한 삶을 살아갈 보호종료 아동의 찬란한 미래를 담은 팔찌, 18 어른이라는 문구가 담긴 텀블러입니다. 리워드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별로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가 거기는 네. 제목이 홈리스인데 이거 말고 지금 마이크로 방금 두 번째 것도 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홈리스즈로만 주제를 정했는데 조은주 멘토님이 운영하시는 서울연대은행에서 마이크로 크레딧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저희가 받은 팀별 활동비 30만 원으로 마스크를 사가지고 기부하는 것으로 했고 이건 저희가 따로 너무나 하고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코일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작한 핀 버튼을 나눠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앱 개발을 설명하기 전에 연극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금융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는데 정말 나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나도 좀 알려줘. 야, 니 몇 살이야? 18살. 야,
18살이면 학생이지. 학생이 교과서를 받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학교 교과서들은 전부 다 개념만 나와 있고 하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청소년 금융상품의 융박사를 이용해 보세요. 아, 융박사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볼 수 있다고요? 아, 이게 시뮬레이션 화면인가 보네요. 나는 그동안 예금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에이. 예금 이자율이 뭐지? 예금 이자율은 예금에 얼마 넣느냐에 따라 이 퍼센트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 달라지는 값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금을 한 5,000원 정도 해볼까? 야! 5,000원 넣으면 왜? 쓰겠네. 그러다가 언제 부자 내? 더 넣어.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돈은 어느 정도 모았지? 많이 모았네. 저 그러면은 주식 해보고 싶어요. 주식이 어딨지? 뿅. 헉, 이게 뭐야? 우리 오빠들이 있는 빅히트잖아. 여기다 주식해. 빨리. 우리 딸 많이 컸다. 시티은행으로 주문.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재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상품의 융박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대상 경제 인식 정도를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30%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꼈고 29%의 학생들이 복잡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핸드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저희는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제 성립을 도와주고 직접 금융상품을 사용해보기 위해 융박사를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봤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한 가지씩 맡아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 와서 여기 봐주세요. 이제 여기가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제가 제작한 것이거든요.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홈 하면 여기 이걸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이제 내 재산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서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도 나오고 이제 이쪽에는 금융상품들을 이렇게 눌러서 설명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직접 이 앱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어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 팀 결과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시간상 전체적인 모습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도비 XD란 저희가 기획한 앱을 실제 앱처럼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충 감을 잡고 어떤 페이지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클릭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를 모두 다 입력해서 들어가 주세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홈페이지는 홍보 목적으로 융박사를 더 알리고 더 나아가서 청만세 이코이지 팀 YWCA를 홍보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느리지만 착한 팀 금지원 조영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구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팀입니다. 저희 팀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긴 힘들지만 저희의 이 작은 도전이 커다란 나비 효과를 부를 것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느리지만 착한 팀의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를 많이 바꾸었지만 결국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친환경 포장재라는 주제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과대 포장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지 쓰레기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셨나요? 벗겨내면 다시 사용할 일도 없는데 지구에는 영영 남아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체
폐기물 통계 자료에서 1,900만 톤 중에서 40%를 포장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SNS에 올리면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SNS에 먼저 이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사한 이러한 포장재들을 조사하여 보기 쉽게 카드 뉴스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코지포유님인데요. 코지포유님은 뜨개질로 액세서리나 파우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만의 포근함과 편안함이라는 모트가 있어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모트를 지구의 입장에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로이앤 스프링님인데요. 로이앤 스프링님은 소비자가 친환경으로 포장된 제품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그렇게 판매하지 않아 선택의 제한성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본인부터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친환경 포장재로 포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제품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리딩 디자인님인데요. 리딩 디자인님은 환경에 관한 기사를 여러 접하면서 자신도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친환경 포장재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다루기 어려워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환경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바나나 잎은 주로 채소나 과일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많이 나오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미 바나나 잎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완충제 내추럴 폼입니다. 내추럴 폼의 원료는 옥수수로 옥수수 전분을 추출하여 완충제를 만듭니다. 내추럴 폼은 물에도 쉽게 녹고 생분해되어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크라프트지입니다. 크라프트지는 크라프트 펄프로 만든 종이입니다. 색깔은 갈색이고 표면이 거칠고 내술성이 있는 종이입니다. 또 화학 표백을 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입니다. 주로 이런 상자나 쇼핑백, 종이컵 등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밀랍 포장지입니다. 꿀벌액에서 나오는 천연 왁스인 밀랍과 100% 코튼 소재를 결합시켜 만든 것이 밀랍 포장재입니다. 밀랍 포장재는 일반 일회용 포장재와는 다르게 최대 12개월까지 물에 헹궈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밀랍 랩이나 밀랍 포장백으로 만들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에서 발표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열정만 가득한 탓에 주제도 계속 바뀌었고 팀원 간의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한 팀원의 건강상의 문제로 연락 두절이 되었고 결국 일정이 굉장히 지체를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모두가 열정이 있었기에 모두 마음에 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저희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떠한 결과에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작은 날갯짓이 큰 파장을 일으키길 바라며 이만 느리지만 착한 팀의 친환경을 포장하다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장려상을 주신 동료 팀과 또 청만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학교관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두 팀입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이코이지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으로 50만 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어서 수상 소감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대회에서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YWCA 협력사업팀하고 후원해주신 CT은행 감사드립니다. 청만세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사진 촬영 있으시겠습니다.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우수상 한 팀 더 있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상 팀입니다. 옵시. 네, 멘토분도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먼저 수상하시겠습니다.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으로 50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먼저 찍으시고 네,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수 소감. 네. 준비한 것에 비해서 되게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 최우수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우수상 궁금하시죠? 다 본인이실 것 같으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상으로는 상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물론 상패와 상패도 있고요.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마케팅 팀입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으로 100만 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멘토님 같이 오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아 너무 많이 아니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한 달 반 동안. 대표님 아이스크림 저희 베라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그리고 장만세 감사하고 저희가 비록 다른 분야 분들의 발표를 들었지만 진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함께 이렇게 2달 동안 고생하고 저희가 마지막 프로덕트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수상하지 못하셨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물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참 여기서 수상자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YWCA 운동,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